음압 효과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풍량이 엄청 세고요. 지금 이렇게 세팅하면 온도가 한결 빠르게 낮아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했죠. 그동안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촬영을 하러 왔나? 요즘에 너무 덥죠. 덥고 습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마다 여름에는 꼭 캠핑용 에어컨 리뷰를 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캠핑용 에어컨을 리뷰를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촬영도 하지 않는 나태해진 이 차박신에게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와, 협찬. 와, 제가 이번에 협찬을 받은 캠핑용 에어컨은 카투어에서 판매하는 쿨윈이라는 캠핑용 에어컨이에요. 협찬을 받아서 촬영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에어컨 제품을 보니까 이거는 꼭 촬영을 해야겠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기점으로 열심히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일단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차차차.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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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이에요.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 그냥 제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 에어컨에 맞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제가 기존에 촬영했던 휴고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높잖아요. 옆에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긴 괜찮았는데, 물론 밑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기도 좋았는데 들고 다니기가 좀 애매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제가 리뷰를 했던 에코플로우의 웨이브 2, 정말 들고 다니기 애매합니다. 손잡이도 없고 이렇게 밑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보통 무거운 게 아니라서 어떻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카투어에서 나온 쿨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무게가 또 가볍지는 않아요. 무게는 대략 14kg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가볍지는 않지만 위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좋다. 그래서 오늘 이 카투어에서 나온 쿨윈 휴대용 에어컨이 과연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제품 스펙은 어떤지 하나하나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용 에어컨에서 제일 중요한 스펙이 소비 전력과 냉방 능력이죠. 소비 전력이 최대 400W라고 합니다. 물론 초반에 컴프레셔가 막 돌면서 할 때는 400을 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 입출력 전력은 400W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00W 정도면 캠핑용 에어컨으로는 적당하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캠핑장 보통 소비 전력 제한이 600W죠. 그리고 최대 600W 정도까지 내는 파워뱅크를 들고 다닌다면 파워뱅크만으로도 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캠핑용 에어컨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에코플로우 웨이브 2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비 전력이 냉방 같은 경우에는 550W입니다. 그래서 에코플로우보다 무려 100W 가까이가 낮은 그런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비 전력은 합격점이다. 그러면 과연 소비 전력이 그렇게 낮은데 냉방 능력이 어떻게 될지. 카투어의 쿨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냉방 능력이 1600W입니다. 재작년에 촬영을 했다던 소비 전력이 360밖에 되지 않던 휴고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냉방 능력이 850W입니다. 에코플로우의 웨이브 2 소비 전력 550W의 냉방 능력이 1500W입니다. 이제 체감이 되시죠? 이 쿨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440W에 냉방 능력이 에코플로우보다 무려 100W가 높은 1600W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조사에서 나온 스펙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정말 1600W에 가까운 그런 냉방 능력을 내는지는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캠핑용 에어컨 리뷰했던 것 중에서 냉방 능력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스펙을 한번 보면 무게는 15kg 정도 됩니다. 에코플로우도 14.5kg, 그리고 휴고스 캠핑용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14kg 정도가 됩니다. 에어컨이다 보니까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품 사이즈는 요 폭 29cm, 그리고 요 세로 길이 57cm, 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34cm입니다. 캠핑할 때 들고 다니기에 되게 적절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쿨린 에어컨 같은 경우에 외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면부예요. 여기 아래가 전면 흡입, 그리고 위가 전면 배기입니다. 공기가 흡입이 돼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작년에 제가 에코플로우 웨이브 2 리뷰하면서 음압 효과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어컨으로 뜨거운 공기를 차갑게 식혔는데 다시 차가운 공기가 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공기는 배기 호스로 밖으로 나가다 보니 내부 기압은 낮아지고, 높은 기압을 가진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런 이제 창문 틈 사이로 슬슬 들어오면서 방이 전체적으로 시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흡입구가 2개여서 안에서도 흡입을 하고 바깥에서도 흡입을 하고, 배기도 2개,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 나오고 뜨거운 바람은 뒤에서 이렇게 나가고, 2개의 덕트 형태로 이루어진 듀얼 덕트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카투어 제품 듀얼 덕트가 됩니다. 앞에 흡입구, 냉기 토출구, 그리고 뒷면을 보면 뒷면에도 흡입구, 그리고 배기구. 그래서 뒷면의 배기구는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배출하는 거고요. 뒷면의 흡입구는 외부의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공기 흡입을, 외부의 공기도 흡입을 하고 내부에 차가워진 공기도 흡입을 하게 되면 이 음압 효과가 사라져 가지고 내부와 외부의 기압이 똑같아져서 바깥의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혹시나 카투어의 쿨인 에어컨을 사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캠핑용 에어컨을 사겠다 라고 하면 꼭 듀얼 덕트 제품으로 사시고요. 그리고 제가 스펙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만원대입니다. 19만원대. 20만원 미만의 제품이에요. 작년에 설명했던 에코플로우 웨이브 2 120만원입니다 여러분. 휴거스 에어컨 20만원 후반대예요. 그러면 중국 제품 아니야? 중국 제품 되게 싸던데? 네,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 제품을 왜 두려워하나요? 혹시 전기 사용하다가 불날까봐, 완전 전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집에 불날까봐, 그럴까봐 사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불량일까봐. 근데 이 카투어의 쿨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한국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뒤에는 보면 제가 뭔가를 이렇게 끼워 놨어요. 배기랑 흡기를 하려면 이 관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바라를 낄 수 있는 이 틀이고요. 안에서 냉방이나 안에서 공기 흡입하는 것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바라는 2개 더 살 수 있다고 해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쪽에도 달 수 있는 이런 틀을 주기는 줘요. 근데 앞면에는 굳이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달지는 않았습니다. 컨트롤은 또 어떻게 하냐? 여기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 LCD 창이 있고 전원을 켜고 모드 설정하고 풍량 설정하고 온도 설정하고 타이머 설정까지 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는 여기에 보면 마개가 있습니다. 마개를 딱 열고 배수 호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배수 호스를 꽂아서 이쪽으로 배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이 카투어의 쿨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냉방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배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 건조로 해야 되고, 제습 모드나 송풍 모드일 때는 물이 만약에 차 있다 그러면 저 배수 호스로 자동으로 이렇게 배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어느 정도 썼다가 물이 좀 찬 것 같다 싶으면 송풍 모드나 제습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물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내부 기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지금 여기 너무 더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캠핑카 내부가 32도고요 습도가 지금 80%가 넘었습니다. 빨리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전력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도 한번 보고 그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구랑 흡입구에 배관을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홈이 만들어져 있어요. 홈이 만들어져 있어서 배관을 넣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살짝만 이렇게 핀 상태에서 홈에 잘 맞춰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되게 설치하기 쉽게 잘 해놨습니다. 밑에 배관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빼가지고 이 홈에 맞춰서 이렇게 2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저기 창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덕트 설치를 한 다음에 에어컨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구와 배기구를 넣기 위해서 아시죠 이거? 옛날에 이거 환풍기 단다고 이거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 제 카니발 캠핑카에 뭐가 있죠? 그죠? 무시동 창문이 됩니다. 짜잔. 이렇게 무시동 창문이 되죠? 여기에다가 2개만 걸어도 되겠네요. 창문을 이렇게 올리면 이 정도는 이렇게 막힙니다. 여기 에어컨에 있는 덕트를 쫙 이렇게 뽑아서 일단 흡입 공기 밖으로 빼고, 배기도 이렇게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이쪽으로 했고요. 이 흡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위쪽으로 했어요. 이 배기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나갈 거고, 이 흡기에서는 바깥에 그냥 공기를 끌어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기랑 흡기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에코플로우의 웨이브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틀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틀 같은 거를 같이 제공을 해줬거든요. 쿨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창틀형 무언가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를 했기 때문에 인버터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고 에어컨을 한번 켜볼게요. 켰어. 자, 최대한 낮은 온도로 이렇게 맞췄고요. 냉방 모드, 제습 모드, 그리고 수면 모드, 그리고 그냥 송풍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고요. 일단 냉방 모드로 해서 온도를 최대한 낮춰보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서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 풍량도 되게 세게 해볼게요. 이거 약한 거, 이거 센 거. 풍량은 딱 2단계 있네요. 약한 것과 센 거. 자, 이 캠핑용 에어컨은 사실 풍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야, 풍량 엄청 세죠? 이렇게 풍량이 엄청 세고요. 지금 강풍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강풍이 이 정도. 지금 소비 전력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에어컨을 껐을 때 지금 61W 정도를 차에서 쓰고 있어요. 켜고 풍량 제일 세게 하고 온도 제일 낮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아직 안 올라가네요. 컴프레셔가 아직 동작 안 했나봐요. 100W 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삑 소리 나면서 컴프레셔 돌기 시작했어요. 600W까지 올라가는구나, 초반에는. 근데 아까 차에서 60W 정도 썼으니까 지금 600W 딱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자동차처럼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방향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쿨인 에어컨을 켜놓고 작년에 샀었던 이 한일 선풍기를 틀어놓고 실내 내부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도계 기준 11시 24분 31도에 습도 83%입니다. 이 온도계상 12시 25분에 온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6도에 습도 70%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딱 끊긴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뭔가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셨을 텐데, 조정 경기장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집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와가지고 마무리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렇게 틀어놨을 때 26도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습도는 10% 이상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가 뭐야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네? 요걸 느끼셨을 거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에어컨을 두고 선풍기를 여기다 뒀었어요. 에어컨을 여기다 두고 선풍기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바람이 불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온도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선풍기를 놔뒀어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더니 순식간에 온도가 막 2, 3도씩 확 떨어지더라고요. 캠핑용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고 바람 되게 센 서큘레이터나 캠핑용 선풍기 있잖아요. 이렇게 세팅하면 온도가 한결 빠르게 낮아집니다. 1시간 가까이를 에어컨을 켰는데 전력을 얼마나 사용했을지 되게 궁금하시죠? 아까 배터리 용량이 90%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50%, 60A 정도 썼다라고 보면 되겠죠. 되게 가성비 제품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9만원에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캠핑용 에어컨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KC 인증을 받아서 또 안전성이 있는 안전한 에어컨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진짜 가성비 극강의 최고의 제품 아닌가요? 물론 전력 소비량은 실제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컴프레셔가 켜지고 나서는 거의 600W에 임박하게 전력 소비량은 높아졌었지만 1600W 정도의 냉방 능력,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에코플로우 웨이브2랑 좀 비슷한 성능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굉장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현재 199,900원에 팔리고 있어요. 1600W의 냉방 능력을 보이고 600W 정도의 전력 소비,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쉽고 8월부터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고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캠핑을 갈 때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그렇게 부담 없는 가격 99,000원으로 캠핑용 에어컨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뭐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체험을 해본 결과 역시 캠핑용 에어컨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땡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카니발 캠핑카 전체를 완전히 시원하게 만드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캠핑용 에어컨의 한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더운데 그냥 선풍기 바람만 쐬면 더 덥잖아요. 조금 더 차가운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쐴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캠핑용 에어컨도 하나쯤은 장만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름맞이 캠핑용 이동식 에어컨 리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리뷰나 차박 캠핑하는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안녕. 저 갈게요.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마무리 멘트도 어색하네. 안녕. 이제 자주 봐요.